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연준이 결국 기준금리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힘없이 밀려났는데요. 양시장에서 무려 44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문가들의 노란 톡방에서는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주백스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환율마저 1,400원을 넘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을? 네, 진짜 이 호재도 없고 예. 방향성도 지금 계속해서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답답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뭐 국제 정세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FOMC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이상 더 큰 하락의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00원 환율, 강달러 환율이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맞춰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달러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정말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는 한 이 1,350원에서 1,400원 돌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일단 1,400원을 한번 터치를 했다고 하면 이제 1,400원을 이제 돌파를 한 상황에서는 쉽게 1,300원, 1,200원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 1,400원을 돌파하고 지금 1,500원까지 갈지 1,600원까지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국과 또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 스와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금 원달러 자체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이제 1,400원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수 있다.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족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폭을 좀 잡아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더군다나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나오고 있는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부분 중에서 이제 반도체는 지금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날 일만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좀 바닥을 받쳐주고 또 반등을 할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 너무 이제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종목들을 잘 봐두고 방향성을 좀 잘 잡아 놓으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면 바닥권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 나올 악재들은 다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시장이 아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주연 대표님은 오늘 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자이언트 스텝도 단행이 됐죠. 연준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이런 0.75% 인상을 하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25%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금리 수치가 사실 2008년 이후로 14년 만에 최고로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2.5% 정도여서 0.75% 정도로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기자회견이라던가 어떤 코멘트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긴축을 할 거다. 그리고 연말 목표치가 4.4%로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연말 목표치가 4.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긴축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또 1,400원을 넘어섰죠. 근데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논의를 할 걸로 이전부터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근데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살짝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를 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그 통화 스와프라는 것 자체가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내서 우리나라한테 스와프를 하는 건데 이런 긴축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달러를 찍어내서 이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스와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일단은 호재가 딱히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다만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꽤나 큰 폭으로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또 내려와 있죠. 하지만 이 전부터 금리 인상을 하기 전부터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오후까지는 쭉 밀렸었죠. 점심까지는 쭉 밀리다가 오후장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면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꽤나 좀 빨리 바닥을 잡고 좀 단기 반등 그리고 단기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가 군 동원을 한다고 하죠. 군 동원령이 내려왔다라는 소식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들이라던가 곡물 관련주들 이런 식량 관련주들에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오늘의 거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제시를 해드린 그런 종목 중에서도 식량 관련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튼튼했던 애들은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또 오늘 AS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힘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강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이렇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걸로 올라올 때마다 이제 항상 본전에 오면은 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본전까지 왔는데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장 초반에 크게 밀리긴 했지만 이후로는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단기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오늘도 강한 종목들, 섹터들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또 찾아보자라는 의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률과 순위의 변화가 있었을지 순위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핍코그램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가 45,650원에서부터 48,300원, 목표가는 54,000원에 손절가는 45,3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매수하고 오늘 장 전에 바로 매도 처리를 빠르게 하셨습니다. 이 점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스코넥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주셨던 네. 전략주입니다. 지금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6%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코넥 일단 흐름이 좋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정말 다행히도 모멘텀이 없을 때 좀 매수를 하려고 했었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편입을 하자마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하면서 또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테마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기관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좀 크게 한번 좀 들어와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시세가 돌아서 나아가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점이 아주 괜찮았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오늘 계속해서 이제 121선 14,000원대를 지금 계속해서 어제부터 해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6,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121선 이 장기선이 가장 최대의 장기선이고 가장 큰 저항대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1,700억의 유통 비율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유통 비율은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낮은 유통 비중 자체가 좀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8월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지금 뭐 10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뭐 한 40억, 50억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량들이 지금 바닥을 천천히 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 121선 돌파하면서 이제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더 많이 받쳐준다면 충분히 제가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던 21,000원, 21,000원까지 갈 때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수급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121선 이하, 이 14,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한 범위니까 지금 다시 한번 봤는데 스코는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21선 돌파를 하면서 외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빠르게 도달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유일에너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이 종목도 오늘 하락장 속에서 또 양봉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흐름을 요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유일에너테크도 이제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죠. 지금 폐배터리 관련 이슈 그리고 친환경 관련 이슈들이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죽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특히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21선에서 지금 반등을 좀 할 만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상방으로 지금 정확하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다. 좀 완벽한 21선 바닥권 지지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코인텍 보도록 할 텐데요. 코인텍은 요즘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코인텍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코인텍은 우여곡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또 태풍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탄소 배출 관련 네. 이슈도 있고 이제 지열 배출, 지열 발전 관련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모멘텀이 좀 있다. 실적을 맞아요. 기반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코엔텍은 태풍 관련주로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뭐 크게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면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면 매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펀더멘탈을 믿고 그다음에 본업을 믿고 이 가진 코엔텍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믿고 갖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금 이탈할 때는 241선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죠. 기준점이 되면 241선을 잠깐 단기 이탈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21선 상방으로 돌파하고 추세를 또 다시 되살려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시장이 조금 또 단기 이탈하면서 잠깐 21선 단기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엔텍이라는 종목은 현재 흐름이 뭐 21선을 지지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돌파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쭉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싱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엔텍 태풍 지나갔는데 이거 들고 있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들고 계셔도 됩니다. 단순히 이제
태풍 테마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테마로도 뭐 크게 뭐 30% 40% 많게는 100%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좀 주식답게 보자라고 하면 이 기업이 가진 펀더멘탈이나 기업의 사업력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 자체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풍 테마가 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가 전망이 아주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태풍이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태풍은 뭐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려왔고 이런 장기적 모멘텀,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한 태풍 재료뿐 아니라 본 사업인 폐기물 처리 사업도 굉장히 원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 목표가까지 쭉 홀딩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린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농식품부가 스마트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수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린 플러스 6% 수익을 내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다행히도 처음에 우리 그린 플러스가 처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재건 이슈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예.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이 지금 또 러시아가 또 동원령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특수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전쟁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외적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다. 그냥 특수작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인데 동원령을 소집했다라는 거는 지금 전쟁이다라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사실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플러스가 이제 그린 플러스는 이제 재건 쪽으로 엮였으니까 좀 러시아 지금 전황이 좀 안 좋아진다, 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플러스가 단순히 그냥 전쟁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 자체가 스마트팜 자체가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식량 가격의 급등이나 지금 또 비료 같은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쇼티지, 그러니까 부족분 때문에 가격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화가 되면 심화될수록 거기서 이제 반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스마트팜 관련주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오늘 그린 플러스가 올랐던 부분들은 뭐 러시아 재건이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의 위기가 좀 더 강력해진 가운데에 오늘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식량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해줬죠. 거기에 대한 반대 수혜가 지금 보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금 이제 수급 들어온 거 처음 수급 들어온 이후로 저는 좀 이제 트리거가 지금 당겨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아쇠는 이제 당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적절한 때 매수를 해뒀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241선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대세 상승을 하는 걸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피드백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사조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시푸드가 요즘 들어서 또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사조시푸드는 오늘 이제 곡물, 비료, 뭐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식량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식량 관련 뭐 수산이라던가 육개, 뭐 돼지고기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좀 주인공 테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조시푸드도 마찬가지로 사조동아원이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사조시푸드가 따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은 사조시푸드 이게 수산이죠. 수산 쪽 물고기들이 이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물고기들이 힘을 써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비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비료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인데 비료 가격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물고기들 사료도 줘야 되잖아요. 물고기의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밥상에 올라오는 이런 고기들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국내에서 이제 월성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출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면밀히 또 밝혀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또 내년에 방출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일단 외부적인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도 고점에서 많이 빠진 이후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조시푸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그때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식량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갔을 때 그 이후로 쭉 밀리면서 좀 바닥을 찍고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계속 돌파를 못하고 지금은 계속 튕겨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재료 그리고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좀 수익까지 잘 내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DY를 보도록 할 텐데요. DY도 오늘도 흐름이 좋았고 최근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잖아요, 전문가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요즘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자율주행 화물차가 또 상용화가 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지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차 자율주행차 우리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사실 단어기는 합니다만 지금 천천히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4단계죠. 자율주행 4단계까지는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지금 점점 기업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까지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전 과정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상태에. 그래서 자율주행은 앞으로도 너무나 좀 전망이 좋은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우리 이제 천천히 우리 주변에서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해보실 만하다. 그리고 지금 DY라는 종목을 굳이 가져온 이유도 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4단계에서 현대차랑 협력을 해서 좀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그리고 그런 모멘텀으로도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금 흐름도 좋습니다만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황금 ST를 보도록 할 텐데요. 황금 ST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ST 어떤 포인트 조금 더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니켈 그리고 뭐 철강 이런 2차 전지 이런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모멘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올랐던 이유는 철강 이슈로 같이 올랐습니다. 이때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흰남노 태풍이 9월 초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포스코 공장이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었고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 공장이 가동을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정상 가동화에 지금 복구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강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 제가 맨날 글로벌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철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니켈도 마찬가지로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그 전기차의 핵심 소재죠. 리튬과 같이. 요즘에는 리튬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강한데 니켈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원자재들의 수요는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켈도 마찬가지로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황금 ST의 주가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는 모멘텀들이니까 그런 것들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유니셈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셈 현재까지 11%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화면을 같이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거의 8월 31일이죠. 오늘이 9월 22일인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최근에 또 시장이 흔들리고 거의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유니셈은 반도체 친환경 가스 스크러버를 만드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기업 이제 재무 상태도 상당히 튼튼하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ARM이라는 영국의 반도체 팹리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M&A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국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 산업 측면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환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서암기계공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서암기계공업은 오늘 좀 낙폭이 컸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이제 러시아가 동원령을 또 내리면서 네, 맞아요. 이제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량주들이라든가 곡물주들이 탄력을 받았던 건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낙폭이 컸죠. 그래서 서암기계공업도 오늘은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죠. 어제 세계 지식 포럼에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또 우리나라한테 한국에 굉장히 직접적인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을 초대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든다고 하죠.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04조인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뛰어넘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들여서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또 수주라던가 아니면 매출 실적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을 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조금 기회로 삼아서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자리 자체도 좀 많이 빠진 상태로 좀 안정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아직 담지 못하셨다, 재건 관련주 담지 못하셨다 하셨다면은 이런 순간을 좀 기회로 삼아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이주연 대표가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송 오늘 어떤 주제를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거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 후폭풍이 또 우리 시장에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계좌 상태가 이렇게 많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으로 또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시장에서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고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도 빛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재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마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그렇게 막 고점이라던가 도전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진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오늘 오셔가지고 또 그런 종목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이주연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도 잠시 후 8시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식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기술적 분석상 눌림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주 좋은 타이밍인 거죠? 네, 아주 그냥 멈춰서서 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좋은 눌림목이 나와 있어서 오. 오늘 좀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 예. 뭐 이런 자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뭐 이런 예시를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유신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면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금 눌려주는 자리들, 이런 자리를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눌림목 자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 너무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들은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언제 또 하락세가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양지사도 뭐 하루에 뭐 40~50%에 달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또 올라간 종목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단기 수익 매매를 좀 하자라고 하면 그 때가 언제가 됐든 이런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최근에도 이런 패턴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눌림목 자리는 저는 최근에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4월, 5월, 6월에 해서 지금 상단 밴드가 지금 계속해서 저항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한번 제대로 눌려주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매도 밴드도 손절 밴드도 좀 낮아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했었던 종목인데요.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이 형성됐던 부분들에서 이렇게 지지를 돌파 이후 지지를 다시 한번 받는 자리, 이런 자리가 가장 최근에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아준 종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철강계 가격 급등 긴장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가격이 지금 급등해서 철강 업계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급등을 할까봐 지금 현재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 이제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우리 포스코 제철소가 지금 멈춰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고로는 가동은 했지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재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덮쳤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포스코만큼은 아니지만 포스코 다음으로 좀 강력하게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인 이제 현대제철 또한 지금 파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철강 쇼티지가 지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슈팅 한번 나와주고 어느 정도 지금 자리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철강은 또 강달러가 지속되면 안 좋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조선이나 철강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건설, 조선, 자동차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는 계속해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꽉꽉 눌러 담아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줬을 때, 이럴 때 한번 기회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이제 가져와서 대동합니당 이렇게 아주 귀여운 힌트를 만들어 오셨네요. 네, 어떻게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귀엽게. 네, 현타가 조금 올 것 같은데. 네.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져와 대동합니다. 네. 아우, 귀여우시네요. 네. 네, 이 힌트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지 않으셨을까? 예. 철강 대동합니다. 네. 네. 마지막 힌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마지막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도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톡에 올려주신 분들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다시 돌아온 곡물주 상승 랠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곡물주인가 보네요. 곡물주라기에는 또 예. 살짝 틀었습니다. 또. 그래요? 네. 네, 일단은 곡물주가 최근에 또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뭐 한일 사료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잡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외에 농기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 관련주들이 좀 급하게 오르면서 농기계 관련주들 뭐 대동기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세아텍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기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재료가 좀 많습니다. 단순히 농기계만 보시면 될 게 아니고 재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이번에 또 움직인 이유,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가 또 살펴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움직이기도 했었고, 오히려 또 반대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각이 되면서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이 곡물이라던가 뭐 식량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겪을 수가 있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건으로 움직였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이 딱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망가진 이런 농경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농경지에 엄청난 양의 지뢰가 매설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엄청난 지뢰를 또 뿌리고 갔고, 그러면서 그 지뢰를 제거를 하는데 또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호재가 너무 많은 로봇 산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로봇이랑도 엮여 있나요, 전문가님? 네, 로봇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로봇의 감속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로봇의 핵심이 RV 감속기라는 건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또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말에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고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지금 로봇주들이 또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K 로봇 ETF가 또 새롭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에도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AI 연구소도 지금 설립을 한 상태고 삼성도 이번 달 초죠. 한 3월쯤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3월 달에 이제 앞으로 삼성이 주도를 해서 어떤 로봇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1번 힌트에서 농기계 그리고 지뢰 제거 로봇 관련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봇 그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료가 많고 앞으로 움직일 만한 좀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4가지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4가지에 또 따옴표를 친 거 보니까 이 중요한 힌트인가 봐요, 4가지가. 네, 일단은 네. 4가지가 좀 중요한데 네. 이제 4가지를 영어로 바꾸면은 이제 For. 발음이 거의 현지인 발음이신데 맞습니다. 딱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가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4가지라고 해도 억지로 쥐어짜서 말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4가지보다는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RV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방산도 있고 방산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죠. 방산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 철강이랑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로봇, 풍력, 그 농기계까지 지금 세니까 한 6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6개 정도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주택스타 전문가의 전략주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죠, 전문가님? 네, 대동 네. 대동스틸이었습니다. 네, 대동스틸. 네, 예. 오늘 전략적은 대동스틸이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철강계 뭔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해지용으로 한번 단기적인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왜 차트가 아주 좋은 눌림목이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먼저 우리 8월 처음에 이제 8월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려고 했었던 지금 이 5,700원짜리예요. 여기가 최근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이 제대로 나와주는 제대로 지지해주는 구간대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하락을 이어갔는데 중간 반등은 있었지만 지금 매물대가 매도하고 나간 물량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대에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5,500원에서 6,500원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전고점은 한번 돌파할 것 같아서 5,500원에서 6,500원 여러분들께 큰 매수 밴드를 드렸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목표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었던 모멘텀이나 거래 대금이 한번 슈팅이 시원하게 나오면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지막 제일 아래에 있는 지금 이동 평균선이 5,250원 선에 있어요. 그래서 5,200원 선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이전에 지금 지지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이탈하는 상황이 되니까 5,2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하시잖아요. 이제 뭐 혹시나 오늘 시장이 좀 좋을까. 근데 역시나죠, 항상. 네, 지금처럼 또 금리 인상이라던가 또 외부적으로 악재가 지금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떤 섹터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계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좌 재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방송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오늘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말씀드린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계좌를 좀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